전에는 정밀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, 예를 들면 전기법을 사용할 건지 비전기법을 사용할 건지, 아니면 보형물은 어떤 종류의 것을 쓸 건지, 그리고 연골도 귀연골을 쓸 건지 비중격을 쓸 건지, 아니면 기중늑연골을 쓸 건지, 아니면 뇌늑연골을 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. 안녕하세요, 서울성형외과 대표원장 엄수진입니다. 성형수술 중에서 왜 유독 코수술은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? 코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이유는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눈이든 얼굴이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맞출 수가 있는데, 코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, 예를 들면 뭐 코의 높이, 피부의 두께, 연골의 단단한 정도나 길이,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결과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 코가 이렇게 뾰족해지고 싶지만 내 코의 조건은 그렇게 뾰족해지기는 힘든 코라고 하면 기대치를 그거에 맞게 낮춰야 하는데, 기대치와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서 다시 재수술을 결정하시게 되는 분들이 일단 제일 많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코는 얼굴의 이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뭐 어떤 게 느껴지더라도 그게 좀 크게 부각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세 번째는, 보통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콧대 쪽에는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는데요. 실리콘이든 아니면 뭐 보어텍스든 어쨌든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예쁘게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,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캡슐이 너무 두껍게 생긴다거나 뭐 모양이 좀 변형이 일어난다거나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재수술을 결정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리고 이제 흉터살이 좀 너무 딱딱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 보형물 위주로 주변으로 얇은 캡슐들이 생겨야 되는데, 흉살이 이제 일종의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알러지 반응들이 막 세게 일어나면 코 모양이 안 예쁘게 막 너무 두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처음 계획이 좀 잘못된 경우인데 너무 수술을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하거나 해서 그 수술 계획이 내가 했던 기대치나 내 코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다시 재수술을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고, 마지막으로는 유행이 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. 어떨 때는 그렇게 뾰족한 버선코 모양이 유행이고, 어떨 때는 조금 더 직선코 모양이 유행이고, 그런 코 모양에 대한 유행이 달라지니까 내 코가 좀 다시 촌스러워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재수술을 결정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성형을 한번에 끝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요?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많은 분들이 연예인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이 코처럼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저도 상담할 때 마음에 드는 코 사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지만, 그 사진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. 이분이 원하는 게 어떤 모양인지, 직선인지 곡선인지,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, 어떤 정도의 밸런스를 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하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, 사진처럼 될 수 있는지, 당연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해피하고 행복한 결말이지만, 만약에 그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조건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잘 설명해드리고 기대치를 맞추는 것이 수술 전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,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. 물론 다른 과에서도 코의 미용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,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미에 대한 관념이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받고 수술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예쁜 코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코 수술은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이고요. 너무 경험이 없는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코 수술 경험이 많이 있는 곳에서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수술 전에는 정밀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, 예를 들면 절개법을 사용할 건지 비절개법을 사용할 건지, 아니면 보형물은 어떤 종류의 것을 쓸 건지, 그리고 연골도 뭐 귀연골을 쓸 건지 비중격을 쓸 건지, 아니면 기중늑연골을 쓸 건지, 아니면 뇌늑연골을 뺄 건지, 아무튼 이런 코 성형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수술 전에 실제 내 코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하나씩 낱낱이 따져보면서 상담을 받고,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어떤 종류를 사용해서 수술을 해야 할지를 아주 디테일 있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초반에 모양이 완전치 않더라도 그 코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점점 달라지고 점점 자리 잡는 게 보여요. 그래서 처음 결과를 목표로 두지 말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코 모습을 목표로 삼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, 이런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강조해서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 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. 코는 안쪽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에 염증 없이 붓기도 빨리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담배 바로 연기 들어가는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담배 연기 이런 걸로 염증 생기는 분들 정말 많이 있으세요. 수술 후에 후 관리는 붓기, 염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잘 때도 물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, 그런 이제 후 관리들 하나하나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잘 지키셔야만 크게 문제 없이 예쁜 코 수술로 마무리돼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되는 것
것 같습니다. 무조건 다 돼요. 그 원하시는 거 다 돼요. 다 해드릴 수 있어요. 이런 거는 사실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무조건 환자분이 원하는 거 다 돼요 이렇게 하고서 수술을 하면 사실은 나중에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코 수술에서는 사실 환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병원과 의사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죠. 그래서 전문적인 자격이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역량이 있는 병원인지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코에 대해서 전문적인 해박적 지식이 있는지 그런 병원인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얼굴은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으로 설정이 가능한 곳인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부작용이 혹시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빨리 병원으로 연락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염증들도 문제가 커지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, 너무 염증이 이제 심해진다 그럼 결국에는 보형물을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. 그리고 SNS나 이런 데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래 하면서 그런 말들 그냥 믿고 따라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. 불가피하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고 언제부터 또 재수술이 가능한 건가요? 보통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안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건드려놨던 흉터살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. 그래서 재수술을 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에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하고요. 하지만 이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 당장 뭐 빼고 뭐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시게 되겠죠.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코 성형은 단순히 예뻐지는 수술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잡고 이미지를 세련되게 만들어주는데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수술인데요. 한 번에 끝내고 싶다면 처음부터 충분한 상담과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, 지금까지 소울성형외과 대표원장 엄수진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